오른쪽 옆 차선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했다. 사이드미러를 보았다. 아이씨, 사고다. 아이씨, 별이야. 뭐야, 누구 잘못이야? 나는 천천히 직진했는데. 잼밋. 아이씨, 골치 아프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종태문입니다. 2017년인가 어느 가을 저녁 6시 전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저는 JB 헌트에서 홈디포 데리케이트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 피츠라는 도시에서요. 홈디포 스토어 물건을 받아서 업스테이트 뉴욕이나 아니면 뉴저지에 있는 홈디포 스토어에 그 물건을 트레일러를 배달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요. 북부 뉴저지 어떤 홈디포인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홈디포에 트레일러를 배달하였습니다. 이제 배달을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빈 트레일러를 가지고 이스트 브란스에 있는 터미널로 돌아가기 위해서 턴파이크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근처면 러시 아웃 시간입니다. 예, 출퇴근 시간이죠. 특별히 턴파이크 톨게이트 16 톨게이트 16은요, 이 시간에 죽음의 톨게이트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북부 뉴저지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차량가요. 그리고 또 맨하튼에서 뉴욕 있죠. 맨하튼 시티, 맨하튼에서 일을 마치고 뉴저지로 넘어오는 차량이 뒤엉키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마쳤고 집에는 가야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막히지 않으면 5분 거리를 40분 정도 걸려서 간신히 톨게이트 16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톨게이트 입구는요, 16의 톨게이트 입구는 11개고 앞쪽 도로는 3차선인가 4차선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으로 언제나 이곳은 개판입니다. 시속 한 5km 정도로요, 서행하면서 25m 정도를 전진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옆 차선에서 경적 소리가 들리면서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보았습니다. 아이씨, 사고다. What? 뭐야 이게? 예, 검은색 BMW 운전석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틀어놔서 그 소리를 인지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흑인으로 보이는 BMW 운전자는 미국인 특유의 제스처로 손을 양쪽으로 들어올리며 내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오만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생중인데, 나는 직진을 했는데, 아마도 어쨌든 차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쌍방가실이 되겠지? 이거 회사에 또 뭐라 말하지?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경찰에 내가 먼저 신고해야 되나? 네, 등등 말입니다. 나는 비상등 깜빡이를 켜고 브레이크를 셋업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셋업하고 내 차의 상태를, 추락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 차는 데미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내 트랙터의 뒤쪽 바퀴 쪽에 볼트 부분과 BMW 운전석이 서로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빵빵거려서 그랬는지 BMW 차량이 앞쪽 공간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차에서 올라탔고 BMW 운전자에게 홍크를 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shoulder 이렇게 갓길 이렇게 외치면서 갓길로 차를 빼라고 손짓하니까 알았다며 엄지를 쳐들었습니다. 네,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차를 갓길로 빨리 빼려고 했지만 이미 도로가 꽉 막힌 상태라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데 소형차들이 옆에서 끼어들고 또 참새새끼처럼 잽싸게 새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추락대 출레이는 덩치가 커서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죠. 네.
BMW 차가 앞서 나가는 것이 보였고 나는 가능한 한 가까운 갓길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드디어 갓길로 나왔는데요. BMW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갓길을 따라서 운전하면서 BMW 차량을 찾으려고 애썼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가까운 거리에 알렉산더 해밀턴 서비스 센터가라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휴게소에 잠도 자보았고요, 쉬어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휴게소 쪽으로 들어갔나 해서 휴게소 쪽으로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휴게소에서 대충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소형 차량이니까 잘 보이지 않는가 싶어서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 전체를 돌아보아도 BMW 차량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뭐지?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네, BMW는 이곳을 떠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가까운 갓길에서 따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체크를 다 했죠. 근데 이 휴게소도 또 살폈는데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BMW는 여기를 떠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냥 가버릴까? 아니지. 혹시 히트앤런으로 뺑소니로 신고하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 나지. 그냥 가고 회사에 보고하지 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망설이다 결론은 경찰에 신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고요. 적어도 쌍방과실이고, 근데 현재 지금 상대편 BMW 차량이 없어요. 그리고 내 차는 거의 데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경찰에 제가 신고하면 히트앤런이라는 그런 누명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을 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스테이트 폴리스가 도착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났고 갓길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히트앤런이다. 그리고 나의 차는 거의 데미지가 없다. 경찰이 내 말을 듣더니 그놈은 그냥 가도 된다고 합니다. 네, 데미지가 500불 이하면 경찰 리포트를 만들 수 없고 또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상대 차량은 BMW도 없고, 그리고 네가 신고했으니, 그리고 너의 손에는 볼트에 스크래치 난 정도니까 그냥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조금 황당했지만 경찰이 그렇게 가도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죠. 참, 도로에서 처음 일어난 사고라 굉장히 놀랬고 또 한편 두려웠습니다. 근데 사건이 정말 이상하게 황당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도 좋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제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히트앤런이라는 뺑소니라는 누명은 쓰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추적트도 데미지가 거의 없으니 그것도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안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사건의 진실을 모릅니다. 그 검은색 BMW 차의 운전자는 왜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충분히 쌍방과실로 결정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과 캥겨서 경찰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된 범죄 차량이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수배자거나 범죄인이거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여하튼 결론은 황당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쁘지 않는 반전이었습니다. Bye now.